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주식시장 얘기는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금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인데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채권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하고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용어는 익숙한데 막상 설명하려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이 복잡해 보이는 채권이란 녀석을 아주 명쾌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지식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채권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해요. 무슨 복잡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네, 맞아요. 채권은 그냥 공식적인 빈문서, 즉 차용증, IOU예요. 여러분이 정부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쪽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증표로 받는 게 바로 채권인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다들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 주식이랑은 뭐가 다른데? 이 질문이 바로 나오죠. 핵심은 딱 하나, 여러분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채권을 샀다? 그럼 여러분은 돈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예요. 약속된 이자만 따박따박 받으면 끝이죠. 근데 주식을 사면 여러분은 그 회사의 주인, 즉 주주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대박나면 같이 대박나지만 반대로 회사가 망하면 채권자들한테 빚잔치 다 하고 나서 남는 게 있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원하면 채권, 성장성에 베팅하고 싶으면 주식, 이 차이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을 딱 쪼개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모든 채권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DNA 같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액면가, 표면이율, 그리고 만기일.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어떤 채권이든 기본 구조는 파악하신 겁니다. 첫 번째, 액면가. 이건 그냥 원금이에요. 만기일에 돌려받기로 약속한 바로 그 돈. 보통 우리나라 채권은 10,000원 단위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표면이율. 이건 채권에 콕 박혀있는 고정 이자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 10,000원에 표면이율이 5%다? 그럼 1년에 500원씩 이자를 준다는 뜻이죠. 내가 돈 빌려준 대가로 받는 아주 확실한 보상인 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만기일. 말 그대로 이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날 원금, 즉 액면가를 돌려받으면서 모든 관계가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쉬웠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쩌면 채권의 가장 핵심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춤을 추는 원리입니다. 아니, 액면가도 정해져 있고 이자도 정해져 있는데 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그 가격을 정하는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시장 금리예요. 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바로 그 기준금리, 예금금리 같은 것들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한 번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왼쪽이 여러분이 예전에 사둔 연 5% 이자를 주는 채권이라고 쳐요. 근데 갑자기 경기가 바뀌어서 오른쪽처럼 은행이나 다른 데서 연 7%짜리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의 5%짜리 채권을 제값 주고 사려고 할까요? 당연히 인기가 뚝 떨어지겠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금리 가격 시속 게임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나오는 채권들의 매력도, 즉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구닥다리 내 채권은 가격이라도 깎아줘야 겨우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내 고금리 채권은 완전 레어템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가격은 오른다. 이 시소관계,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습니다. 이 원리를 아셨으니 이제 채권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한번 쓱 훑어볼까요? 누가 돈을 빌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대한민국 정부가 빌리면 국채, 가장 안전하겠죠?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가 빌리면 지방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빌리면 회사채라고 불러요. 당연히 누가 빌리냐에 따라 안정성이 천차만별이겠죠? 이자를 주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제일 흔한 건 이표채예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 방식이죠. 월세 받듯이요. 할인채는 이자를 미리 다 깎아주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에 원금만 딱 돌려주는 거죠. 복리채는 이자를 중간에 안 주고 계속 쌓아뒀다가 만기 때 원금이랑 복리 이자를 한 방에 쾅 하고 주는 방식입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한 벤저민 그레이엄. 이분이 이런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쳐다도 안 본다. 왜냐?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테니 돈 좀 빌려달라는 건데 그만큼 회사가 돈이 급하다는, 뭔가 좀 안 좋다는 신호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종류만 봐도 그 회사의 속사정을 엿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도대체 우리가 채권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사회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건너는 다리, 다니는 도로 전부 다 채권으로 만든 돈이에요. 기업의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경제 전체를 보면요. 채권 금리가 오르내리는 걸 보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채권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건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주춧돌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채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지식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거나 재테크를 생각할 때 이 채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시장을 보면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요?